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루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당신의 의식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 당신 안의 잠재의식이 이 메시지를 고요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 프록터, 그는 You Were Born Rich의 저자이자 수십 년간 부의 법칙을 연구하고 수백만 명에게 가르쳐온 사상가입니다. 그는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은 뒤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통해 발견한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부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 부는 가진 뒤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주는 순간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베풀겠다. 하지만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부의 흐름을 막는 첫 번째 장벽이라고. 오늘 밤 이 한 문장을 잠재의식 깊이 새겨두세요. 밥 프록터는 불을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맑습니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물은 고이고 고인 물은 결국 썩습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 안에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할수록 그 에너지는 정체되고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주는 행위는 강물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는 순간 우주의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반드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주는 행위는 단순한 나눔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줄 때 잠재의식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줄 수 있다. 이 신호가 반복될수록 잠재의식은 결핍의 언어 대신 풍요의 언어로 재프로그래밍 됩니다. 프록터는 이것을 나는 무한 공급의 통로라는 진동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메시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자신의 첫 번째 사업이 실패했을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손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남은 돈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이후 그는 이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는 행위가 그의 잠재의식 속 결핍의 벽을 허물었고 우주의 흐름이 그에게로 다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이 얻게 될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주는 행위가 어떻게 잠재의식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주의 흐름을 당신 쪽으로 열어주는지 그 원리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해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잠드는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이 직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식이 의식의 깊은 층으로 내려가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 잠들기 직전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 말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세요. 먼저 주는 자가 먼저 받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Giving is the starting point of receiving. It's the basis of abundance. 주는 것이 받는 것의 시작점이며 그것이 풍요의 토대라고. 오늘 밤 이 진실이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천천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앉고 호흡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부에 관한 가장 오래된 진실 하나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부는 고여있는 연못이 아닙니다. 부는 흐르는 강물입니다. 강물은 흘러야 강입니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강이 아닙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냄새가 나고 생명이 사라집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부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할수록 부의 에너지는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무거움, 그것이 바로 멈춰버린 흐름의 감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모이면 그때 나누겠다. 지금은 아직 부족하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베풀겠다. 이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프록터는 이것이 부의 흐름을 막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댐이라고 설명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결핍의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속에는 나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우리의 상식
법칙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먼저 받고 나서 주려 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먼저 주는 자에게 흐름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수도꼭지를 잠근 채 물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 없듯이 흐름을 막아놓은 채 풍요가 들어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열어야 합니다. 먼저 내보내야 합니다. 그 순간 우주는 그 빈 공간을 더 큰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밥 프록터는 젊은 시절 첫 사업에서 실패했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 남은 돈을 더욱 단단히 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록터는 달랐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에게 남아있던 돈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흐름을 다시 열기 위해서. 그것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부는 흐르는 것이라는 그 단순하고 깊은 믿음. 그리고 그 직후였습니다. 프록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연결되었고 닫혀있던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주는 행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우주의 순환 법칙에 자신을 정렬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흐름을 열면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것이 프록터가 평생 가르쳐온 부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프록터의 이 가르침은 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20세기 초 월리스 D 워틀스는 그의 저서 부자가 되는 과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우주적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우주에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에너지가 있으며 인간이 그 흐름에 자신을 맞출 때 비로소 풍요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워틀스는 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 자신을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록터는 바로 이 사상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부의 순환 구조는 단순합니다. 주는 행위가 흐름을 엽니다. 흐름이 열리면 더 큰 부가 유입됩니다. 그리고 그 부는 다시 주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이 세 단계는 끊임없이 반복되며 그 크기는 회전할수록 커집니다. 마치 강물이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고 증발하여 다시 비가 되어 산으로 돌아오듯이. 이 순환에 참여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먼저 주는 것. 그것이 순환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잠드는 동안에도 이 순환은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는 대부분 같습니다. 주고 나면 내게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은 결핍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프록터는 이렇게 묻습니다. 강이 물을 흘려보내면서 마르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강은 흘려보낼수록 더 많은 물이 채워집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두려움은 흐름을 막는 가장 강력한 댐입니다. 그 댐을 허무는 첫 번째 도구는 단 한 번의 작은 주는 행위입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여는 것입니다. 프록터는 자신을 무한 공급의 통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통로는 쌓아두지 않습니다. 통로는 흘려보냄으로써 존재합니다. 당신이 부의 통로가 될 때 우주는 당신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려 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 이 이미지를 심어보세요. 나는 막힌 연못이 아니라 흐르는 강입니다. 나는 통로입니다. 우주의 풍요는 나를 통해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거의 잠들어 있다 해도 잠재의식은 여전히 이 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잠들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을 그대로 현실의 설계도로 삼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이 진실이 조용히 새겨지고 있습니다. 부는 흐르는 것이다. 나는 그 흐름의 일부다. 나는 주는 자이며 동시에 받는 자다. 이 세 문장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당신이 최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잠깐의 도움, 진심 어린 미소. 그 장면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면서 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흐르는 강이다. 나는 이미 주는 자이다. 이 짧은 실천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부의 흐름을 여는 첫 번째 물꼬가 될 것입니다. 억지로 잠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이미지와 함께 천천히 가라앉으면 됩니다. 밥 프록터가 평생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부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닙니다. 부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흐름을 허용하는 마음,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우주의 순환에 자신을 맡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 흐름이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챕터를 닫으며 두 문장을 조용히 들려드립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주는 것은 받는 것의 시작점이다. 그것이 풍요의 근본이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놓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이 두 문장을 가슴에 품고 오늘 밤 편안히 잠드세요. 강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서서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앉고 호흡이 깊어지고 생각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 고요함 속으로 오늘 밤의 이야기가 천천히 스며들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나의 비밀을 함께 열어봅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숫자에 담긴 비밀입니다. 바로 10%. 밥 프록터는 수십 년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프록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 신호의 종류라고. 그 신호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오늘 밤의 주제입니다. 11조.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의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프록터는 이 개념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수입의 10%를 당신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나 조직에게 자발적으로 흘려보내라고. 강요가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도 아닙니다. 오직 자발성에서 비롯된 순수한 흐름의 행위입니다. 그 자발성 안에 잠재의식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프록터가 이 행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무한 공급의 통로다라는 진동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강물은 흐릅니다. 강물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당신이 10%를 자발적으로 내어줄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행위를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흐를 수 있다. 나는 통로다. 바로 그 신호가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는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잠재의식은 논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오직 반복된 감각과 행동의 패턴을 기록할 뿐입니다. 당신이 돈을 꽉 쥐고 놓지 않을 때 잠재의식은 그 행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족하다. 잃을까봐 두렵다. 그 신호는 결핍의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방출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발적으로 10%를 내어줄 때 잠재의식은 전혀 다른 신호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받았다. 나눌 수 있을 만큼 풍요롭다. 그 순간부터 잠재의식은 더 많은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부는 먼저 생각 속에서 탄생한다고. 그에 져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프록터는 이 사상을 깊이 흡수했습니다. 부는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 어떤 감각을 잠재의식에 심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집니다. 10%를 주는 행위는 바로 그 의식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조각하는 도구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면 행동은 그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기는 조각칼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자기개발의 역사에서 가장 조용하고 깊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고. 그리고 자기 이미지가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프록터는 이 가르침을 이어받아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바꾸려면 행동이 먼저 앞서야 한다고. 느낌이 바뀌길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행동하세요. 10%를 내어주는 그 행동이 당신의 자기 이미지를 나는 이미 풍요로운 사람으로 서서히 재설정하기 시작합니다. 결핍의식은 조용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살 때 망설이는 것,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고를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돈이 나갈 때마다 작은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핍의식의 신호입니다. 프록터는 말합니다. 주는 행위는 그 스위치를 끄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10%를 자발적으로 내어줄 때 그 두려움의 스위치가 꺼지고 풍요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 전환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 안에서는 매우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프록터의 학생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있었지만 늘 빠듯했고 더 성장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프록터의 강의를 듣고 처음 실천한 것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달 수입의 10%를 자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멘토와 교육기관에 조용히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의 사업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늘었고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결되었으며 그의 내면에서도 무언가가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의 사업 전략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의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 신호였습니다. 매달 10%를 내어주는 행위를 반복할수록 그의 잠재의식은 점점 더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흐를 수 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받고 있다. 그 신호가 그의 태도를 바꾸었고 태도가 바뀌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끌어당김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작동했습니다. 프록터가 제안하는 실천의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이번 달 자신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그 금액의 10%를 마음속으로 떼어두세요. 셋째, 당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이나 조직을 떠올리세요. 책일 수도 있고 강연일 수도 있고 오래된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 10%를 흘려보내세요. 두려움 없이, 계산 없이. 그리고 다섯째, 그 이후에 찾아오는 변화를 조용히 관찰하세요.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그냥 열린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행위의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죄책감에서 하는 것, 의무감에서 하는 것은 잠재의식에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오히려 결핍의 신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프록터는 강조합니다. 주는 행위는 반드시 기쁨과 감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 감정 자체가 풍요의 진동이며 그 진동이 잠재의식에 새겨질 때 비로소 재프로그래밍이 시작됩니다. 억지로 짜낸 10%가 아니라 넘쳐 흘러서 나누는 10%여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당신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줄 때 잠재의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받았구나. 그러니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 해석이 쌓이고 쌓이면 잠재의식은 더 많은 풍요를 받아들이는 채널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더 많이 벌고 싶다고 소망해도 행동이 결핍을 말하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결핍의 현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프록터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먼저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그러면 우주는 그 신호에 응답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작동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프록터는 말합니다. 끌어당김은 진동의 일치에서 일어난다고. 당신이 풍요의 진동을 발산할 때 풍요가 끌려옵니다. 그리고 주는 행위는 풍요의 진동을 발산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진동을 만들고 그 진동이 현실을 바꿉니다. 10%를 주는 행위는 그 진동의 스위치를 켜는 행동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지금까지 당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책의 저자일 수도 있고 오래된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나는 흐를 수 있다. 이 짧은 문장이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동안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주는 것은 받는 것의 시작점이다. 그것이 풍요의 토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면 먼저 지금 가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밤 이 두 문장을 가슴에 담고 잠드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언가가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잠재의식 재프로그래밍의 시작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몸에 힘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밤 들은 이야기는 이미 당신의 잠재의식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통로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느끼며 고요히 잠드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눈이 감기더라도, 호흡이 느려지더라도 이 목소리는 당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닿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부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벽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없다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결핍의식. 이 두 가지가 단단한 심리적 벽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결핍을 믿기 때문에 가난한 상태에 머무릅니다. 그 믿음이 진동이 되고 그 진동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깊이 받아들이세요. 프록터의 가르침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즉 우리가 내보내는 진동을 끌어당깁니다. 결핍을 느끼면서 풍요를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풍요를 듣지 않습니다. 결핍의 감정을 듣습니다. 그것이 법칙의 작동 방식입니다. 두려움은 결핍의 진동을 강화하고 그 진동은 더 많은 결핍을 현실로 불러옵니다. 이 순환을 끊는 것이 오늘 밤 우리의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줄 여유가 없어. 더 많이 가지면 그때 주겠어. 프록터는 이 생각 자체가 가장 큰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줄 여유가 없다는 말은 결핍의 언어입니다. 그 말을 반복할수록 잠재의식은 결핍의 진동을 더 깊이 각인합니다. 우주의 법칙은 반대로 작동합니다. 먼저 줄 때 흐름이 열립니다. 여유가 생긴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행위 자체가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무언가를 줄 때 그 행위는 잠재의식에 무엇을 전달할까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가 내면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반대로 나는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움켜쥐는 행위는 나는 부족하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잠재의식에 보냅니다. 주는 행위는 단순한 나눔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풍요로운 존재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프록터는 주는 행위가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가장 직접적인 실천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행동은 두려움과 정반대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움켜쥐게 만들고 풍요는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작은 친절이라도 진심으로 주는 행위를 할 때 우리는 결핍의 진동에서 벗어납니다. 그 순간 잠재의식 안에 새로운 신호가 입력됩니다. 나는 줄 수 있다. 나는 충분하다. 흐름은 나를 통해 지나간다. 이것이 장벽을 허무는 첫 번째 균열입니다. 프록터는 실천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첫째, 주는 행위를 시작합니다. 작아도 됩니다. 둘째, 그 후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새로운 기회, 예상치 못한 연결, 마음의 가벼움. 셋째, 그 변화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킵니다. 봐, 내가 줬더니 흐름이 열렸어. 라는 경험이 쌓일수록 잠재의식은 주는 행위를 풍요와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넷째, 더 크게 주는 것으로 확장합니다. 이것이 피드백 루프입니다. 주기, 변화 관찰, 잠재의식 각인, 더 큰 주기. 이 순환이 부의 흐름을 열어갑니다. 프록터가 강조한 것 중 하나는 결과를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주는 행위를 시작한 후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예상치 못한 도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 이것들이 피드백 루프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잠재의식의 먹이로 주세요. 주었더니 흐름이 생겼다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두려움과 결핍의 벽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그 경험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핍의식에서 풍요의식으로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환은 반드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부는 단순한 물질적 상태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라고. 그리고 의식의 상태는 반복된 행동을 통해 바뀝니다. 주는 행위를 반복할 때 잠재의식은 서서히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결핍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풍요를 흘려보내는 통로다. 이 정체성이 자리 잡을 때 부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우리 문화 안에도 이미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을 담은 오래된 진실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나눔은 관계를 잇고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프록토의 철학은 이 오래된 지혜를 잠재의식의 언어로 다시 설명합니다. 줄 때 우리는 연결됩니다. 줄 때 우리는 흐름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부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관계와 상호 의존은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이 문화적 DNA가 프록토의 가르침과 만날 때 특별한 힘이 생깁니다. 주는 행위는 단순히 돈을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감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 안에서 풍요는 더 빠르게, 더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잠재의식은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프록토는 두려움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직면하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둘 다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선택하세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주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바로 심리적 장벽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드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잠재의식은 반복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들입니다. 주는 행위를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잠재의식에 이 메시지를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무한한 공급의 통로다. 나는 충분히 받았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프록토가 말한 자기 재프로그래밍입니다. 두려움과 결핍으로 쓰인 오래된 코드를 지우고 풍요와 흐름으로 새로운 코드를 씁니다. 그 작업은 조용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감사, 작은 도움,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그리세요. 당신이 그것을 주는 순간, 그리고 그 흐름이 열리는 느낌을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마음에 품은 채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 당신의 내면에 새로운 씨앗이 심어집니다. 심리적 장벽은 한 번의 행동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행동이 첫 번째 균열을 만듭니다. 그 균열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다음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또 다른 균열을 만듭니다. 프록토가 말했듯이 주는 것은 받는 것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풍요의 기반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흘려보낼 때 우주는 그 빈 공간을 더 큰 것으로 채웁니다. 두려움이 만든 벽은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무너집니다. 당신이 계속 주는 한. 오늘 밤 2개의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잠드세요. 밥 프록토의 말입니다. 주는 것은 받는 것의 시작점이다. 그것이 풍요의 기반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원하는 것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 이 두 문장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서 조용히 일하게 하세요. 내일 아침 당신은 어제와 조금 다른 사람으로 눈을 뜰 것입니다. 편안히 쉬세요. 오늘 밤 우리는 3가지를 함께 기억하며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부는 흐름입니다. 먼저 주어야 열립니다. 그리고 주는 행위는 당신의 잠재의식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바꾸어 놓습니다. 이 3문장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천천히 스며들도록 지금부터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밥 프록토는 말했습니다. 부는 강물과 같다고. 강물은 흘러야 살아 있습니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물은 고이고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돈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할 때 그 순간 부의 흐름도 함께 멈춥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주겠다는 생각, 그것은 흐름을 거스르는 방향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반대입니다. 먼저 흘려보내야 새로운 흐름이 당신에게로 열립니다. 프록토는 자신이 첫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돈이 거의 없었던 그 순간 그는 오히려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것은 결핍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를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고 그래서 흘려보낼 수 있다는 의식의 선언입니다. 주는 행위는 단순한 나눔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흘려보낼 때 잠재의식은 그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무한한 공급의 통로다. 나는 충분히 받았고 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진동이 잠재의식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프록토는 이것을 자기 재프로그래밍이라 불렀습니다. 두려움과 결핍의 언어로 가득 찬 잠재의식을 풍요의 언어로 조용히 덮어쓰는 과정, 그것이 바로 주는 행위의 본질입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눈을 천천히 감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영감을 준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책의 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조용히 그리세요. 그리고 딱 10초 동안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감사의 감정이 바로 당신이 오늘 밤 잠재의식에 심는 씨앗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의식이 흐려지는 그 경계, 바로 그 순간이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느낀 감사의 진동은 밤새 잠재의식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 위에 퍼지는 파동처럼 그 감사의 에너지는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각인됩니다. 오늘 밤 10초의 감사가 내일의 당신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프록터가 말한 주는 행위의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형태입니다. 감사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주는 행위입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흐름 안에 있습니다. 프록터는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감사는 그 주는 행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느끼는 그 10초의 감사가 풍요의 에너지를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 조용히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느껴보세요. 부는 흐름입니다. 먼저 주어야 열립니다. 그리고 주는 행위는 잠재의식을 바꿉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밤 당신의 잠 속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어젯밤보다 조금 더 풍요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는 변화. 밥 프록터의 말처럼 주는 것은 받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오늘 밤 그 출발선에 섰습니다. 오늘 이 강연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댓글창에 단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나는 흐름이다. 이 한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 밤의 씨앗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흐름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이 순간부의 순환 안에 당신을 세웁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도 잠재의식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